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또 주가 오르죠. 그죠? 그래서 어제 또 이제 마이너스 6% 이럴 때 우리 뭐 하자? 기다리자. 자, 근데 지금 일단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은 일단 내려갈 때는 좀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일단 주가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구글의 실적이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글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의 추세는 뭐다? 아직도 하락 추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어제 같은 구간에서 내가 신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분할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자리는 뭐예요? 신규 진입 돼요? 안 되죠. 신규 진입 안 돼요. 그동안 이제 물려있던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30만원 위쪽에 있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요정도 전후의 가격까지는 제가 봤을 땐 실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추세에서는 바로 올라올지 아니면 천천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박스권으로 올라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신규 진입자들은 신규 진입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추세가 아직 하락이잖아요. 이번에 돌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돌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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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돌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닥이라는 거는 추세가 돌아간 이후에 확인을 하는 게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바닥이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아직도 안 됐다. 생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요. 근데 우리가 기술적 반등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 반등일 수 있으나 바닥 따지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 따지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땐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 즉 24만원 요 가격대에서는 하방보단 상방이 열려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그러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상방보다 하방이 열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즉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사이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몇 조가 있다? 거의 40조가 이제 있습니다. 37조 정도가 있어요. 37조. 37조의 개인들이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올라오나 또 있겠지만 본전 주면 매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게 뭐다? 지금의 심리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짓누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내일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은 제가 현재 구간에서만 딱 그냥 팩트적 관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추세적 관점에서만 본다라면 갭이 있던 자리 있죠. 여기 얼마입니까? 요 구간들 27만원에서 많게는 27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자리 얼마? 27만원에서 27만 5천원 요 구간을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봅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돌려내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요? 위쪽 구간 60과 21선이 맞닥뜨려 있는 30만원 구간까지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간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면 내가 비중이 컸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내가 물려있다.
물려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돼요? 안 된다. 항상 과대낙폭. 어제도 과대낙폭이 아니죠. 오늘 만약에 더 밀렸다? 그럼 과대낙폭이니까 오늘 같은 자리에 더 밀렸었으면 추가 매수를 써야죠.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추가 매수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정답을 알려드렸죠.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야, 주식은 신도 모른다는데 무슨 이딴 걸 예상해? 야, 주식은 신도 몰라.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가의 가격적인 측면은 신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흐름이라는 게 있고 과열인지 과대낙폭인지 뭐요?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요, 제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뭐요?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가가 급락을 할 때마다 보다 과대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하방이 열려있다 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다. 하방은 굉장히 닫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으나 위쪽으로 갈 자리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매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뭐예요? 올라갈 자리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면 위쪽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일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보다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려 계신 분들이나 내가 수익 중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안 사면 뭘 사요? 실적은 반도체만 잘 나오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금리 관련돼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어때요? 안 좋죠. 맞죠?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추세잖아요. 그럼 성장주가 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친 소리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는 성장주를 왜 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금리가 지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러한 심리들 때문에 성장주가 죽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심리죠. 그죠? 근데 금리가 동결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심리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성장주를 보게 됩니다. 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압박으로 늦게 주가 못 갔는데 금리 인상 안 하겠네?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동결하겠네가 자체가 뭐예요? 성장주의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방이 어느 정도 매물 때문에 막혀 있는 것 자체가 지수를 어쨌건 잡아둔 상태에서 종목에서 순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큰 돈을 넣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의 큰 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섹터 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돈들은 어디로 간다? 돈들은 순환해서 가겠죠.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AI 관련된 쪽으로 순환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로봇 말씀드렸을 때 비웃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오늘 삼성에서 로봇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뭐 금리 올라가는데 뭐 로봇이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봇주 레인보우 필드로 해가지고 뭐 SP 6%,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뭐 KH 바텍 18% 이렇게 레인보우 로봇 관련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못 가는 건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상방보단 하방이 열려있고 하방보단 상방이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뭐다? 수싸움이에요. 퍼센트 싸움이고. 그래서 어제 영상 제가 잠깐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이거 어제 찍어드린 영상인데 잠깐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뭐라고 했는지 잠깐 한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부분들이 지금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이렇게 V자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하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밑에까지는. 대신에 상방도 제한적이다. 그럼 여기서 박스권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박스권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다른 로봇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너스 5% 6% 빠질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돈이 깡통이 되고 돈을 다 잃을 거라는 공포가 커지실 텐데 절대 아니다. 걱정 말고 지금은 기다리는 자리다.
제발 올라가면 그때 욕심을 줄여라. 똑같은 말 또 했죠. 투매는 일단 멈추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뭐요?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ETF 거래는 본장부터이기 때문에 본장 흐름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뭐요? 시작하자마자 본장에서 레버리지 ETF 돈 들어오면서 끌어올리잖아요. 아직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레버리지 ETF 효과 아직도 크다. 왜? 이 예탁금에 대한 시기도 결과적으로 8월에 시행이 되고, 자,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뭐요? 결론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버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구간 마이너스 4% 구간, 5% 구간 뭐 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지금 7%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제 따지고 보면 어제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12%, 13%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상방이 열려 있고, 더 올라오면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린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진짜 뭐냐면은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저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메커니즘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뭐요? 과대낙폭 지금 8자리 아니다. 올라가면 대응. 과대낙폭 올라오면 대응.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뭐요? 기다리세요. 하루 정도 기다리세요. 왜 올라갈 자리 좀 더 있잖아요.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올라갈 자리가. 그죠? 그럼 내일 구간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부분들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주식을 오래 했고 경험이 있으면은 간단해 보이는 문제인데, 주식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찐 반등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추세를 딱 보여드리잖아요. 뭐요? 추세가 계속 뭐요? 매물을 맞고 내려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매물 맞고 내려가는 추세.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매물 맞고 내려가는 추세는 뭐로 볼 수 있어요? 하락 추세로 볼 수 있죠. 그럼 하락 추세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 추세를 뚫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내일 자리에서 뚫을지 안 뚫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말한 핵심은 뭐예요? 뚫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근데 뚫으면은 올라오면 뭐가 있다? 위쪽으로 개인들의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매물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순환매 관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전 정말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턱걸이가 굉장히 어렵죠. 턱걸이가 어렵습니다. 턱걸이, 그죠? 턱걸이 하나 하기도 힘들죠.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턱걸이를 내가 잘하는 사람들은 10개, 20개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턱걸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턱걸이를 잘하고 말건 중요하지 않다. 왜? 턱걸이를 해서 올라오면 위에서 뭐예요? 위에서 무게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 턱걸이라고 해서 내 몸에 무게를 달고 턱걸이를 해야 되는 거. 이제부터 이 무게가 뭡니까? 바로 개인의 매물대라는 거예요. 이걸 뚫을 만큼의 더 큰 힘이 필요한데, 영업이익의 폭증, 영업이익이 30%, 50%, 70%의 폭증이 보여준 이후에 더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뭐예요? 추가적인 중량 턱걸이를 못한다라는 거죠.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물대를 뚫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다. 못 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리 뭐 6%, 7% 어제 저점 잡았으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물린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드릴 수 있지만 어제 잡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좀 더 보고 싶다. 그럼 일부 익절 내일 구간 매도하고 다시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 이거 뚫는다고 욕심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누르려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전고점 자리 뚫는다? 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최소 2달. 제가 생각할 때 최소 2달. 하이닉스 실업합 이후에 다음 삼성 실적까지 2달 남았죠. 최소 2-3달 걸린다. 그럼 어떤 흐름으로 가겠냐? 엔비디아처럼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그죠? 엔비디아를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흐름들 보면은 올라갔다가 빠지고 박스권 가잖아요. 요 박스권. 전 요런 흐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요런 그림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는 전력주나 로봇주 섹터를 집중적으로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꼭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무조건 끝났다 그런 판단보다는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과 하락에 잘 대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고, 혹시나 삼성전자 지금 대응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요 부분들은 제가 위쪽에 구독, 좋아요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지금 삼성전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렉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렉이 너무 많이 걸리네. 삼성전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 010-7317-2728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7317-2728로 삼성 남겨주시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칭 관련된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7317-2728로 삼성 남겨주시면 제가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전략들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전달을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들 해서 히든 종목 하나만 전달 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요거까지만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요거는 제가 로봇주 관련돼서 한번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이제 황제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매집의 기본적인 원리만 보겠습니다. 매집의 원리,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만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그죠?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요거 자체를 뭐로 보는 거예요? 매집으로 보는 거다. 주가가 올라갈 때 강하게 매집을 하고,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도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세력들은 우리가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자 보시면은 요렇게 주가 자체를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구간 안에서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만원에서 3만원까지 주가를 올려서 털어먹는 게 아니라 만원에서 3만원 구간까지를 물량을 모으는 단계로 보는 거고, 이 3만원 위쪽으로 날려서 어떻게 9만원, 10만원까지 올리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얼마? 2만원 정도의 물량을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잠깐 보시면은 요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원에 3만원 구간에 물량을 매집해서 2만원 구간에 매집을 했죠. 한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6만원, 8만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디 위에서 털어먹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이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를 어떻게? 10만원까지 올렸죠. 10만원까지 올려 지금 얼마예요? 3만원입니다. 뭐요? 털어먹은 거죠. 쌍봉 만들면서 물량을 어떻게 했다? 털어먹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매집을 한 게 맞죠? 그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어떻게 돼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10만원까지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가를 어디까지? 10만원까지 올려놨다. 그리고 털어먹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 이러한 패턴들의 종목이 또 뭐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패턴만 보게 되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시면 앞에서 주가를 4,000원 구간부터 13,000원까지 3배 올렸죠. 3배 올리고 내리면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다? 여기서 1차, 2차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올리면서 비싸게 매집하고 내리면서 2차적으로 싸게 매집을 하고, 왜? 본전 심리를 주는 거거든요.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뭐요? 올라오면 던지게끔, 힘들게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찐으로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요?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려있었잖아요. 근데 1년 정도 있다가 본전을 줘요. 그럼 어떻게? 팔고 나가겠죠. 그 다음부터 주가를 급등시키는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보시면은 요렇게 또 보여지죠. 주가 올라가는 거. 봐봐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상승, 하락.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주가 또 끌어올리잖아요.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에 대한 흐름을 보면 어때요?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전형적으로 매집을 진행 중이죠. 여기서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 종목에 비슷한 차트, 왜냐하면 요즘은 차트만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꼭 해보시고, 자, 요 종목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당연히 드릴 수는 없고, 요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010-7317-2728 010-7317-2728로 뭐라고 하면 돼요? 황제라고 남겨놓으시면 요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니까 황제라고 꼭 남기셔서 체크해 보시고 010-7317-2728 여기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